마스크를 쓰셔야 되죠. 그래서 마이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들어갔네. 여러분들 보려고 2시간 15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간디 만물상의 문 열고 나서 딱 한 달 됐거든요. 두 번째 모임이 되겠고요. 오늘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녹색당에서 귀중한 두 분의 인재를 파견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드릴까요? 네. 그 녹색당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조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정책위원장 이시선입니다. 네. 또 우리 양희창 선생님 함께 해주셨고 그 외에 그동안 몰랐던 녹색 당원들이 여기 꽤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으나 녹색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굉장히 귀중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아마 우리보다 저보다는 투표를 한 5배는 더 했을 것 같은데요.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제천간대학교 학생들. 네,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놀고 싶고 또 올라와서 막 와이파이 틀어놓은 데서 컴퓨터 하고 싶은 이 주말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매우 타이트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녹색당에서 이제 큰 지난 12.3 계엄 사태 이후 그 대통령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박하게 전국이 굴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으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좀 광범위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내주신 24쪽짜리 자료를 함께 보니까 온갖 세상 고민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순서는 두 분의 그 준비된 발표를 듣고요. 그 다음 가능하면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아주 많이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당 15분씩 준비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지금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죠. 주어진 내용들을 한번 나머지 90분 동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께 첫 번째 순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들었는데 풀뿌리라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참 예쁘지 않아요? 풀뿌리. 네. 되게 여기서 땅에서 자랄 것 같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집단적으로 만들어낼 것 같고 되게 다양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풀뿌리랑 광장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뿌리 광장에서 나온 이런 말들이 이 정치의 다양성을 만들어갈 수 있고 또 그냥 정권 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에서부터 또 다른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녹색당의 모든 행사에는 평등문화 약속문을 먼저 낭독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이 광장에서 또 광장의 평등문화를 약속하고 또 집회를 이어갔기 때문에 다양한 소수자들이 또 자기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기도 해서 굉장히 또 광장과 녹색당이 지향해온 그런 정치의 방향성이 맞닿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한 분씩 평등문화 약속문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위기를 핵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위기가 초래된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IMF 사태 이렇게 얘기로 해서 한국에 신속하게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질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 질서의 근간은 성장, 혁신,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서 시장의 힘을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작은 정부, 규제 이철폐, 민영화, 긴축재정, 부자 감세, 소유자주의, 시장 중심주의
핵심적인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질서가 지속된 결과 우리 사회에는 청년 실업,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 주거 문제, 저출생, 소득 감소, 중소상공인의 몰락, 지역 소멸, 소수자 차별, 노인 빈곤 등 사회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생은 점점 더 파탄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 기후 변화는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해양 산정화 등 인류 문명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기후위기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그 어떠한 사회 문제보다 심각하게 우리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협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녹색당에 좀 궁금한 게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극우 세력에 대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극우 세력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 진보도 아니고 극우도 아닌 그런 중도파들을 빠르게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극우 세력이 점점 많아져서 이미 너무 많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대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극우가 아니도록 바꾸는 활동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에게는 이게 사실 저의 가족사기도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를 제가 설득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이거 가늠하는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이기도 한데요.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아까 되게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이 성장주의 그리고 부동산 중심주의. 왜냐면 이 집값에 대한 그것이 성장과 또 경쟁과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착돼 있어서 이 인식을 깨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극우 세력을 극우 이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이나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접근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 분석해 주신 것처럼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청년들도 경쟁에 시달리고 자살률도 1위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내가 함께 잘 살기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겨서 내가 더 갖게 하는 것이 그게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다른 지향을 얘기하는 그런 정당 그리고 지역 정치 그런 사회 운동 이런 세력들이 한 번에 저는 모든 사람들을 갑자기 다 설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꾸준히 해 나가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참 변화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녹색당에서 왜 대선에 안 나가고 지금 이 시간에 풀뿌리 공론장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지만 이 이야기들을 던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것부터 그럼 또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건네고 또 설득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파시즘 연구들에 의하면 이 극우 파시즘의 토양이 무한 경쟁 그리고 이제 각자 도생의 이 가혹한 세상에서 사회적 유대 관계로부터 단절된 고립된 개인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청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조건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직시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극우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청년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품 정리 업체들이 전하는 고독사한 청년들이 살던 방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평의 원룸, 배달 음식, 비어있는 냉장고, 다른 한편에는 각종 수험자가 쌓여 있고 컴퓨터에는 빼곡히 적은 이력서 파일들이 저장돼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극우의 토양이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극우라고
이 청년들을 몰아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토양을 없애는 게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경제적 조건을 사회가 만드는 일,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지난번 녹색당에서 그 기자회견도 하시고 성명서도 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좀 드릴 겸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인사 좀 드리고 왔습니다. 미식장에서 박수. 너무 반갑습니다. 질문 하나 하시고요. 감사해요. 너무 어려워서. 내몰리는 것도 있고 함부로 결정할 것이 아닌데 기후 대응 때문도 보면은 이건 대표적인 녹색당은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말은 기후 대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다 이제 어떤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대규모로 공업 용수, 산업 용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끌어쓰기 위해서 댐을 만드는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 보면은 이제 그런 부정의한 계획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감시의 지역에서 감시의 눈길을 놓치지 않아야지 이거를 또 막을 수 있는데 이걸 공유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